스몰캡 연구소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호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이제 좋은 스몰캡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네. 오늘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업체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기세포 기반의 이 MV라고 하는 이제 나노 베지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프로스테믹스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 사실 이 기업이 지난주에 IR이 있었죠. 네. IR 끝나고 보통은 이제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오늘 네. 주가가 크게 밀리는데 네. IR 직후부터 계속 주가가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기업은 사실 이 화장품 업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줄기세포 관련된 바이오 업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상당히 좀 난해하기도 한데 이게 네.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IR을 해서 여의도에서 IR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많이 IR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막 꽉 차 있는 IR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기업이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기반 기술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뭐 메디포스나 뭐 이런 업체들과 좀 비교해서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줄기세포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또 화장품을 좀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는 이제 화장품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매출이 거의 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하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화장품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고는 있는데 기반 기술은 이 줄기세포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나중에 좀 정리를 좀 명확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과 이 바이오의 만남이라고 네. 표현을 좀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먹고 사는 거는 이제 화장품으로 네. 주 수익원은 화장품이고 여기서 번 돈 가지고 이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는 그 그렇죠.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건지 형광등 몇 개나 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사실 뭐 큰 매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그래서 전구 두 개를 좀 넣어드리고 싶은데 뭐 이 회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업체라고 보면 밸류에이션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디포스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타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좀 가지고 있는 카티스템이라고 하죠. 카티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 메디포스트가 이제 2016년 예상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거의 뭐 30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라고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좀 있어 보이고, 하지만 이제 화장품 업체로 보면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기준으로 우선은 작년에도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 2016년 기준으로 순익 기준은 한 7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15년에 예상 실적이, 2015년에 61억 정도 예상 실적이 좀 잡혀 있고, 2015년에 순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84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15년에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순익 기준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스펙이랑 합병을 했기 때문에 합병 비용이 일회성으로 한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한 순이익은 한 50억 정도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2015년도에 순이익이 실질적으로 보면 50억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6년은 75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에 100억에서 시작해서 2015년도에 148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도 196억 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요 실적으로 보면, 화장품 업체의 실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은 거의 42배 정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전반적인 좀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 회사 당장 내주는 실적이 매출이 80% 이제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로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없는데, 오히려 또 바이오 업체로 나중에 좀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 부분 좀 희석이 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2배면 퍼가 상당히 높네요. 일단 네, 매출의 80%가 화장품 업체에서 나오는 화장품 쪽에서의 매출이다. 그러면 일단 뭐 외형은
쪽은 뭐 화장품 업체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인데 성장성은 이쪽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점수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네, 성장성에 대한 정구는 저는 우선은 뭐 3개 정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나노 베지클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있는데, 요게 이제 소포 박체료 세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뭐 사람에서 인체에서 뭐 줄기 세포를 좀 배양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그 세포끼리의 어떤 그 교합에 의해서 다시 또 생산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분비물을 활용해서 이제 줄기 세포 치료제를 좀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줄기 세포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나중에 신약을 또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도 개발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임상에 진행된 신약이라고 말하기에는 법상 이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신약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의약품으로 분류를 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신약 업체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임상 단계,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단순하게 바이오 업체로 혹은 이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이 회사가 사업 영역을 나노 베지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전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그 제품군들을 모아서 묶어보면 2015년도에 한 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시장이 좀 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시장 예상치에 따르면 한 4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대 시장이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 같은 경우 연평균 한 15% 정도 성장이 나오는 시장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줄기세포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 개발 단계가 지금 전임상 단계를 좀 개발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임상 1상,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발 단계가 이제 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약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점검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회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같은 경우는 관절염 치료제가 줄기세포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메디포스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절염 치료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갱년기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넘어서 점점 바이오 산업의 확장, 바이오 사업을 이제 확장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많이, 불확실성은 뭐 있긴 하지만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뭐 화장품이나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템이 바로 이 줄기세포,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치료제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템 점수를 어느 정도나 또 줄 수 있을까요? 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 4개를 좀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보다는 조금 낫다, 아이템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 지금 당장 실적을 내주고 있는 또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아프로존이라고 하는 다단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팔고 있는 게 줄기세포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 아프로존이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에 OEM, ODM 방식으로 원료를 좀 납품하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장품을 OEM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B2B 사업입니다. B2B 사업인데 지금 공장이 150억 정도의 캐파가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2015년도 4분기에 공장 가동률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128% 가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한 80% 가동률에서 2015년도 하반기에 128%, 그러니까 캐파가 부족한 부분들까지 좀 나와 있고, 요 기준으로 보면 지금 회사가 또 공장이 좀 모자라니까 지금 증설을 좀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가 연간으로 150억 캐파인데 지금 4배 정도의 캐파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 캐파가 나중에 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2015년 작년 기준으로 4분기에 128%의 가동률이 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공장이 이제 공장을 물량을 조금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들의 시간이 지나면 공장 가동률은 좀 더 강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이템 기준으로 이 회사가 이제 B2B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16년 이제 3월 달에 중국의 이제 B2C 사업,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 이제 브랜드를 좀 런칭을 하는 B2C 사업을 이제 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성공적으로 좀 런칭이 된다면 아이템 기준으로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좀 넣어드릴 수 있는 환경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 사업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약인데, 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016년 2월 달에 국회에서 첨단 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떤 산업적인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냐면, 지금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임 상단계이기 때문에 의약품이라고 하기에는 관절염 치료제나 갱년기 치료제나 의약품으로 분류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약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줄기세포를 포함한 재생의료에 관련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을 약간 좀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임상 시판 허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법의 한계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이 회사의 신약도 지금 전임상 단계지만 굉장히 임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아이템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 화장품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약은 이제 법이 나중에 발의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임상을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좀 외형은 뭐 급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앞서서 뭐 재무지표도 봤듯이 수익성도 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수익성도 상당히 좋은 그 상황인 것 같고,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캐파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업황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업황은 저는 상당히 지금 좋은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업황 점수는 전국 4개를 좀 넣어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업황과 더불어서 이제 실적이 바로 업황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이 회사가 매출액이 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 매출액이 한 104억 원 정도, 그래서 한 2년 연속 한 100억 원 정도의 실적을 좀 매출 기준으로 찍어줬었는데, 2015년도부터 아프로존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줄기세포 화장품을 굉장히 지금 잘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팔아서 148억 원의 매출을 지금 확정적으로 좀 찍어줬고, 2016년에 196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1%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016년도에도 한 39%, 30% 후반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순익 같은 경우도 2015년에 합병을 했기 때문에 합병 일회성 비용이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순익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75억 정도 순익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업황은 지금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파 증설이 지금 상반기에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2016년 하반기 정도로 좀 가면 가동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이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의 숫자는 화장품을 기반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황은 굉장히 좀 양호한 업황을 좀 지나고 있는 수준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 업체로의 꿈을 꾸고 있는 그 회사야.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반면에 또 임상이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리스크 요인들도 있거든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2월 들어서 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좀 오른 상태였는데, 지금 네. 자율가 조정을 좀 심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투자 전략으로는 2016년 예상퍼가 42배입니다. 42배고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의 매출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베이스로 찍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질 때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의료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임상이 굉장히 좀 빨라지게 되면서 바이오 신약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바이오 업체라고 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라와서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전고점인 8,000원 정도를 설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재생의료법이 좀 통과가 돼서 이 회사가 이제 신약의 임상 1단계를 좀 진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조금 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자. 뭐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은 아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화 운용위원과 함께 스몰캡 연구소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